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웹 컨텐츠 제작 꿀팁편 그 5번째 시간 하버 이펙트 이렇게 써라. 콜론 하버라는 거는요,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를 보여주는 상태 선택자입니다. 사이트에서 많은 요소가 하버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 오토해버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이트들은 다들 하버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메인 내비게이션도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걸 하버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자세히 보러 가기, 채용 공고 뭐 이런 거 있죠? 마우스 올리면 또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화살표도 마우스 올리면 저렇게 이동되는 거 확인되시죠? 움직이죠? 화살표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뭐 이런 데도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글자색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커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사이트에는 이렇게 많은 하버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4가지 유형으로 처리를 해서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첫 번째, 오버스케일 확대 효과. 오버스케일 확대 스타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답은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여행 갤러리라고 타이틀이 있고 아래 리스트들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영역에서 이렇게 커지는 것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태그는 미리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CSS는 전혀 쓰지 않았고요. 태그만 좀 넣어드렸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div 클래스 갤러리라고 해서 갤러리로 묶어놨고요. 타이틀이니까 h3 태그로 유럽여행 갤러리라고 써놨고요. 컨텐츠가 2개 이상 나열됐을 때는 리스트 태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손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사진들의 디테일한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 태그로 링크로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이스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별표 패딩형 마진형을 주셔야 되죠. 태그별로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여백을 제거하고 시작할 겁니다. 네, 여백을 제거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럼 여백들이 다 제거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작업할 거냐면 li 태그들은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호 제거한 거죠. 자, 그러고 나셔서 이제 이 갤러리 전체적인 거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가운데 오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라고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쓰시고요. 점 클래스명이죠. 점으로 쓰셔서 갤러리. 위드스는 940픽셀로 줄게요. 그리고 테두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더 3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줬고요. 홈페이지 전체에서 가운데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좌측 상단에 지금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하는 거는 마진형 오토라고 하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H3 태그죠? 그래서 갤러리 파트는 복사를 하시고 후손이나 자손인 H3 태그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셔야 되죠. 공백으로 떨어뜨려서 쓰시고 얘는 뭐 위드스를 100% 부모 영역을 100% 상속받고 헤이트는 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를 똑같이 높이와 줄 간격을 똑같이 하면 세로 가운데 오죠. 네, 한 줄 텍스트는 가운데 오도록 저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들이 지금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이제 수평으로 나열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점 갤러리한테 li죠. 쭉 나열되어 있는 li들을 플로트 레프트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평 나열이 되기는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되죠? 자손들의 높이를 인식을 못하죠? 이럴 때 플로트 받은 자손의 높이를 인식을 할 때 주는 걸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원래
내 영역을 넘어가지 않은 곳을 자손들을 보여주지 않게 처리를 하는 건데, 얘 또 기능은 플로트 받은 자손이나 후손의 높이도 인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셔가지고 얘네들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영역 좀 설정을 할게요. 위드스는 300으로 줄 거고, 네, 헤이트 높이는 200이에요. 이미지 크기가 지금 위드스가 300, 헤이트가 200이거든요. 그리고 리스트도 이렇게 주고, 마진 라이트를 20픽셀로 여백을 줄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마지막 거에도 지금 여백이 들어가서 공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갤러리가 갖고 있는 li의 last child, 마지막 자손은 마진 라이트를 0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저렇게 처리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저렇게 한 줄로 처리가 되시도록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얘는 커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커지는 건 이미지가 커지는데, 자, 갤러리한테 img가 있을 때 이제 얘네들에 대한 크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바뀌죠? 처음부터 바뀌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스케일로 네, 1.2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저렇게 커져요. 저렇게 처음부터 키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img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언제냐면 a한테 하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예요. a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주는 걸 하버 이펙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네, 트랜스폼으로 커지게 할 거거든요.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1.2배로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올리면은 커지기는 하는데 보이시죠? 자, 잘 커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죠? 영역을 막 넘어가서 옆에 있는 사진까지 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A한테 영역을 줍니다. 갤러리가 갖고 있는 A한테는요.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서 부모 영역을 다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00% 그리고 헤이트도 100%. 왜냐면 이미지의 부모는 A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손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방지할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걸 주도록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넘어갈 때 네, 안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은 자손이 현재 요소보다 클 때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걸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너무 딱딱딱딱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트랜지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갤러리가 갖고 있는 img한테 이미지죠? 트랜지션이라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변화가 일어날 때 시간차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0.3s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스르륵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트랜지션은 CSS 변화가 있을 때 네, 자연스럽게 시간차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답과 같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해도 되는데 제가 웹 접근성으로 자, 여기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초점이 가죠? 초점 받았을 때도 커지게 한번 해볼게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해주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쉼표 쓰시고요. 갤러리 A 포커스라고 합니다. A 태그한테 초점을 받았을 때 이미지가 저렇게 처리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소 표시줄에 마우스를 갖다 대다가 탭키로 네, 저렇게 커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요걸 포커스라고 합니다. 작업 두 번째, 오버비지. 기본적으로 검은 배경이 위에 깔리도록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비지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위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비지를 깔리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보통 흰색으로 까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바른 색을 주기 위해서 다른 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네, 이런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태그 구조를 피겨 태그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피겨라는 건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아니면은 사진 뭐 이런 것들, 도표 이런 것들,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을 피겨라고 한다고 했었죠. 시멘틱 구조 태그였고요.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에다가는 대체 텍스트로 이미지 01이라고 똑같이 쓰도록 할 거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을 쓰는 걸 피그 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그 캡션으로 자세히 보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까지 다 되셨으면은요, 요거를 다른 이미지들한테도 똑같은 구조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도 여러분들도 다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SS는 아까 작업했던 오버스케일 쪽에서 하버 이펙트만 빼고 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피그 캡션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점 갤러리가 가진 피그 캡션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시면 이 피그 캡션한테 부모 영역을 상속받으라고 위드스 100%, 헤이트 100%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경색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검정색을 넣긴 할 건데 투명도를 줄 거라서 0, 쉼표 0, 쉼표 0, 쉼표 0.7로 70% 정도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요, 여기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이 넘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잠깐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역시 또 어디에 또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냐면 A 태그한테도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근데 높이가 100%로 들어가 있지 않고 조금 짧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영역이라는 건, 위드스 헤이트라는 거는 부모 영역을 상속받는 건데 A 태그는 피그 캡션에 부모가 아니죠? 할아버지죠? 그래서 부모인 피겨한테 높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피그 캡션한테 갤러리라고 주시고 피겨, 부모죠. 피그 캡션의 부모인 피겨한테 부모 영역을 상속받아 오라고 위드스 100%, 헤이트 100%를 주셔야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테두리도 넘어가 있고 지금 얘도 넘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은 다시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당연히 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 있고 A 태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좀 주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밑에 아래에 있는 거 확인을 하셨었잖아요. 그게 위로 겹쳐서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져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그 캡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어처럼 겹치게 처리할 거기 때문에 포지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야 레이어처럼 위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탑 0, 레프트 0 줘서 이미지와 겹치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다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디한테 다 차지해서 위드스도 100%, 헤이트도 100%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이 A 태그한테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거예요. 네, 그럼 각각 저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원래 앱솔루트의 기준은 바디거든요. 앱솔루트의 기본 기준은 바디로 처리가 되는데 이 바디로 처리가 될 때 기준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소로 기준을 변경을 할 때 쓰는 것을 포지션이라는 값을 또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릴레이티브로 준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위에 겹쳐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글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피그 캡션에 다시 가서 글자색은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컬러는 흰색이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가운데 오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로 가운데 오셔야 되겠죠? 실제 높이는 200이었잖아요, 이미지는. 그래서 라인 8로 200을 처리를 해주시면 저렇게 세로 가운데도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높이와 라인 8 줄 간격이 같으면 한 줄 텍스트일 때 세로 가운데 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시거든요. 자, 근데 얘가 처음부터 보여져야 되나요? 처음부터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퍼시티를 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엔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언제 보여야 되죠? A 태그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갤러리가 가진
A한테 하버를 했을 때 누가? 피그 캡션이죠? 피그 캡션이 오퍼시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투명도가 1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보였다가 마우스로 올리면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딱딱딱딱 나타나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줘서 CSS 변화에 시간차를 주도록 할 거예요. 트랜지션으로 0.3s로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처리돼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탭 눌러서 이렇게 초점 갔을 때도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쉼표 누르시고 갤러리가 갖고 있는 A한테 또 포커스 초점을 받게 됐을 때 누가? 피그 캡션이 오퍼시티가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주쇼 표시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을 했다가 탭탭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되고 초점 받았을 때도 처리가 됩니다. 작업 세 번째로는요. 오버비지에 사각형 라인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버비지에 라인이 들어간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테두리들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 컨텐츠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통 스판 태그를 추가한다든지 div 태그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태그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의미는 없지만 CSS에서 추가를 할 때 쓰는 태그들을 div나 스판을 좀 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컨텐츠 전후 선택자라고 해서 콜론 애프터 혹은 콜론 비포라는 선택자를 통해서요. 컨텐츠를 또 추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테두리 처리를 할 거잖아요. 테두리 처리를 좀 하실 거고 오퍼시티는 이건 1로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래야 보여야 조금 처리가 잘 되시게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테두리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피그 캡션이 갖고 있는 애프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때 콜론 애프터나 콜론 비포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프터랑 비포라는 데는 반드시 저 컨텐트라는 속성을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 컨텐츠를 넣을 건 아니니까 비워둘 거예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처리를 할 건데 이 요소는 인라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서 영역을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넣을 거잖아요.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영역을 주기 위해서 블록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때 위드스는 양쪽으로 20픽셀을 뺄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미지는 300에 200이지만 나중에 더 크기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절대적인 픽셀 단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요 칼시라는 걸 쓰셔가지고 계산기로 처리를 할 거예요. 계산 함수로 처리를 해서 100%에서 마이너스 40픽셀을 빼주자. 그럼 양쪽으로 40픽셀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이트를 칼시라는 함수로 100%에서 40픽셀을 빼자. 그럼 이건 나중에 고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됐겠죠. 그럼 테두리를 흰색으로 줄 거잖아요. 그래서 바더를 1픽셀 솔리드 흰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역시 좀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또 밖에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가 바더 박스로 일단 처리를 해서 테두리를 인사이드 처리를 할 거고요. 얘 위치도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가서 오버플로이드 돼서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탑에서 얼마만큼 이동하고 레프트로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정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게끔 처리를 할 때 레프트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상단으로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나서 마진 오토라는 걸 줘서 가운데 오도록 저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준에서 정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요걸 포지션 앱솔루트를 정 가운데 오게 하는 부모 영역에서 정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을 때 이게 처음부터 보이나요? 처음엔 안 보이다가 마우스 올리면 보이죠? 그래서
오퍼시티 아까 0으로 1로 줬던 거를 0으로 다시 고쳐놓을 거예요. 그럼 역시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결국 누가 보이면 되냐면 얘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그 캡션한테 뒤로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피그 캡션이 안 보이면 어차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 이펙트를 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갤러리가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피그 캡션한테 오퍼시티를 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로 줍니다. 자, 그러시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스르륵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네,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역시 초점 마찬가지죠. 점 갤러리 주시고 A한테 포커스 초점 받았을 때 피그 캡션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주소 표시줄에 클릭했다가 탭탭탭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작업 네 번째, 오버비즈인데요. 교차시키는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선을 교차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선이 약간 벌집 피자처럼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끔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선이 수평선, 수직선이 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론 애프터로만 주시면 안 되고 콜론 비포까지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구조는 아까 작업했던 실습과 똑같고요. 피그 캡션까지는 다 동일하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일 테니까 1을 주면 저렇게 오퍼시티를 1로 처리게 되면 다시 보이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요. 수평선과 수직선을 좀 따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을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4라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를 주고 피그 캡션이 갖고 있는 거에다가 콜론 B4라는 컨텐츠 전후 선택자를 이렇게 주도록 할 거거든요. 콜론은 한 개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죠. 자, B4도 마찬가지로 컨텐트라는 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해서 텍스트 컨텐츠를 넣을 건 아니니까 저건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역이 생기셔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록으로 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드스는 칼씨 계산함수로 100%에서 40픽셀을 뺄 거고요. 이 연산자 사이, 마이너스 사이는 반드시 띄어 쓰셔야 적용이 되실 거고요. 헤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칼씨로 계산함수로 100%에서 40을 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테두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위랑 아래만 줄 거죠. 그래서 바더라는 걸 주셔가지고 바더 탑을 주시도록 할 거고요. 1픽셀 솔리드 샵 FFF.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바더 바텀이라는 걸 주셔가지고요. 1픽셀 솔리드 샵 FFF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위아래로만 들어가 있고요. 역시 가운데로 오게 할 거니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게 해서 부모 영역에서 가운데 오도록 왼쪽으로 가지도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말고 위로도 가지 말고 아래로도 가지 말고 마진 오토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 오도록 저렇게 처리가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테두리가 밖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박스 사이즈를 바더 박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네, 수직선이라고 바꾸고요. B4가 아니라 애프터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테두리가 달라지는 거죠. 위아래가 아니라 레프트랑 라이트로 테두리의 위치만 변경을 해주시면 네, 아까처럼 저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효과를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시면 일단 오퍼시티를 다시 0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퍼시티를 다시 0으로 처리하면 안 보이죠? 하버 이펙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갤러리가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누가 피그 캡션이 오퍼시티가 0이었으니까 1이 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커스도 또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한테 A를 포커스를 줬을 때 피그 캡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되죠? 벌집 피자처럼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죠. 얘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갤러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피그 캡션이 가진 B4예요.
하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포의 크기가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이잖아요. 이쪽은 수평선이죠. 그 수평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좀 달라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헤이트를 칼시로 100%에서 80픽셀을 뺄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프터한테도 대신 이번에는 위드스가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위드스를 처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너무 딱딱딱딱 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비포랑 애프터한테 트랜지션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차를 주는 거죠. CSS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처리되라고 0.3초를 이렇게 주시게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애프터 파트한테도 똑같이 트랜지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셨을 때 이렇게 스르륵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초점 갔을 때는 저렇게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버했을 때뿐만 아니라 초점을 받았을 때 포커스죠. 포커스한테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애프터도죠. 포커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클릭해서 탭탭탭탭 주셔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만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하버 효과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사한 거를 찾으셔가지고 저걸 똑같이 만들어 봐야지 해서 클론 코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코딩 초보 탈출을 다시 복습해 주세요. 제가 여기는 CSS2 선택자만 했는데 CSS2 선택자의 콜론 하버 개념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CSS3 선택자의 콜론 애프터랑 콜론 비포도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S 트랜스폼 속성값 좀 확인해 주시고요. CSS 트랜지션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레벨 보드 프리뷰.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